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 이 공간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요즘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노출이 돼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용산에 위치한 셀렉트라는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오디오 숍입니다. 네, 최근에 뭐 하이엔드 오디오 그 중에서도 카르마가 상당히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예, 카르마. 그리고 항상 매칭하는 여기 중간에도 밑에도 있고 뭐 저 뒤에도 있는데 다즐. 예, 스위스의 하이엔드 앰프 메이커 요 앰프도 상당히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 중앙에 있는 오늘 리뷰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제품이 여기 중앙에 MSB라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이 제품이 또 상당히 인기를 얻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온라인에서 유튜브 영상으로만 접하고 그것이 이제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하이엔드 제품들은 실제 보고 들어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직접 만나보실 또 기회가 요즘에 생겼습니다. 보니까 드래곤시티에서 다음 달 이제 초순에 오디오 쇼가 있죠. 그렇죠. 예, 새로 생긴 오디오 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최대 네이버 오디오 카페죠. 두도에서 하는 오디오 쇼에서 셀렉트가 이제 참가를 해왔고 여기 보이시는 더 캐스케이드 덱 시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9월 말 10월 초에도 이 셀렉트 숍에서 또 캐스케이드 또 시청회를 한다니까 그 이제 고정 댓글 참고해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뭐 주인장분이 상당히 친절하고요. 뭐 이렇게 시청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잘 반겨주고 그렇죠. 친절하게 응대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어보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리뷰하는 제품이 여기 중앙에 위치한 이 제품인데요. MSB 테크놀로지입니다. MSB 테크놀로지 하면은 뭐 한 3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디지털 뭐 DAC라든가 그 외에 뭐 앰프라든가 이런 쪽 굉장히 잘 만드는 뭐 정말 천재적인 엔지니어링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라인업이 맨 하위에 디스크리트, 그 다음에 프리미어, 레퍼런스, 셀렉트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레퍼런스랑 셀렉트 DAC가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 MSB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셀렉트하고 레퍼런스 이제 디스컨티뉴드 단종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두 개의 모델을 대신해서 나온 DAC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보니까 레퍼런스 덱과 셀렉트 덱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DAC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셀렉트를 대체하는 플래그십 DAC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해외 매체에서 조금씩 이제 소식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센티넬이라는 새로운 플래그십이 수억 대 제품, 이거 엄청난 제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에 보니까 이런 뭐 수억 원대 정말 초 하이엔드 DAC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와닥스에서 나왔던 아틀란티스 DAC가 좀 유명세를 탔었고, 그 다음에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영국의 TCS에서 바레제라는 DAC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MSB도 레퍼런스급 DAC를 발표를 했는데 이 제품이 과연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고 어떤 설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보시다시피 새 덩어리입니다. 왜 새 덩어리냐? 이거는 뭐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런 그 DAC가 왜 새 덩어리까지 될 수 있을까? 보면은 맨 위에 제품이 디렉터라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DAC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전원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위에가 디지털 디렉터, 얘가 아날로그 컨버터, 그다음에 파워 베이스 이렇게 해서 진짜 직관적으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DSP나 뭐 디지털 필터, 그다음에 디지털 인터페이스는 다 이 위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있는 이 셰시에서 담당을 하고 최종 출력된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결국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는 요 가운데 아날로그 컨버터고요. 그리고 이 아날로그 컨버터 전용 전원부가 이 파워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디렉터에는 안에 리니어 전원부가
자체적으로 내장이 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뷰할 때 항상 레퍼런스 DAC를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서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은 외관상에서 표면 마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새로 나온 이 캐스케이드 DAC를 딱 보면은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네. 납작 엎드린 약간 그렇죠. 그런 좀 컨셉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면을 딱 움켜잡고 다닐 수 있게끔 딱 붙는 느낌인데. 그렇죠. 이걸 보다가 요 바로 저 뒤에 이제 그 레퍼런스 DAC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좀 편안한 세단 느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5월 미니쇼에서 처음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오늘 이제 실물 딱 보는 순간 아, 이 디자인 자체가 완전 달라졌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제품의 인터페이스 이런 걸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맨 위에 있는 디지털 디렉터 뒤에 보면은 기본 옵션은 디지털 입력 같은 경우에 광, 동축, 나머지 뭐 USB 입력이거나 뭐 AS, EBU 입력이나 전용 렌더러 이런 것들은 전용 모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 모듈을 껴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MSB 제품들 다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얘네가 자랑하는 게 그 모듈러 디자인이라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저희 이제 시청 샘플 모델을 보니까 기본 이제 디지털 입력 단자가 있는 모듈이 이미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네트워크 렌더러 V2 버전 2가 들어가고 이 네트워크 렌더러가 들어가면은 이제 UPnP 그다음에 룬도 되고 이렇게 이제 좀 네트워크 스트리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입력단이 XLR 입력이 2조가 있고 RCA 입력도 2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기본적으로 XLR 출력이 있고요. 그렇죠. 이 가운데 아날로그 컨버터는 위에서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컨버팅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아날로그 입력이 지금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패시브 아날로그 프리앰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LR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참 그 뭐 레퍼런스도 그렇고 셀렉트도 그렇고 패시브 프리앰프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얘네 특징이 절대로 액티브 프리앰프는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증폭을 안 하고 단지 이제 버퍼 역할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낮은 출력 임피던스를 얻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도 지금 XLR 출력 때 출력 임피던스가 75ohm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프리앰프나 뭐 파워앰프 다 직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MSB 아날로그 덱, 그걸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진짜 그 패시브 프리앰프가 성능이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DAC의 어떤 음색이나 이런 특성들을 전혀 이렇게 윤색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파워 쪽으로 제대로 전달해서 특히나 MSB 같은 경우는 순정 조합으로 쓰면 그 성능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렉터에서 모든 입력과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들 DSP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다 처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DAC로 온전히 보내주는 거죠. 사실 예전에 따로 만들었었잖아요. 따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전체 라인업으로 다 확장시켜서 설계 때부터 이제 디렉터를 집어넣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 자체가 DAC 안에서 DA 컨버팅, DA 변환에 뭔가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다 빼버리겠다. 그런 의도죠, 사실은. 그렇죠. 디지털 파트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아예 통째로 분리를 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아날로그 컨버터에는 그야말로 얘네가 자랑하는 그 하이브리드 덱 모듈 2죠. 마크 2. 마크 2가 들어가서 MSB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디스크리트 덱을 쓰는데 그것도 R2R 베이스의 디스크리트 레더 덱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델타 시그마 방식은 중간에 IB 변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출력이 돼서 이것을 다시 전압으로 바꾸는 회로가 들어가는데 MSB에서는 여기서 결정적인 음질 손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R2R 방식은 곧바로 디지털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곧바로 아날로그 출력 전압이 나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순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갖고 얘네는 1999년부터 R2R 베이스의 디스크리트 레더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아마 세계 유일의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디스크리트 레더 방식의 지존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R2R 레더 쪽에서는 최근 한 10년간, 한 10년 정도 그 하이엔드 오디오 쪽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R2R 레더 덱이 그 델타 시그마 변조 이쪽 DAC와 완전 쌍벽을 이루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우뚝 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렇죠. R2R 쪽에 앞장섰던 브랜드가 MSB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자기네가 다 만든다, 그 모듈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리드 덱 마크 2가 예. 8개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한 그렇죠. 모듈이 또 다 풀밸런스 설계였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2회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총 16개 회로가 DAC에 들어갔고 이거를 예. 자기네가 정말 저항 조합으로 디스크트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갖고 얘네 그 스펙이 어느 정도냐면은 PCM 뭐 768kHz, DSD 512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죠. PCM은 6MHz, 예. DSD는 50MHz까지 들어오면은 다 컨버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얘네의 어떤 기술력이라고 그러는 거는 예. 그러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진짜 이 넘사벽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포맷이든 어떤 포맷, 어떤 해상도도 모두 처리가 가능한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인데 정말 이게 인간계가 아니라 좀 신계에 위치한 예, 그런 그 기술을 가진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클럭 얘기를 그렇죠. 얘기가 있죠. 클럭은 펨토 33 마크 3 예, 그렇죠. 클럭이 들어가는데 MSB는 기본적으로 클럭을 외장 그러니까 독립적인 클럭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옛날에 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외장 클럭을 만들어서 별도의 뭐 케이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클럭은 DAC 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클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터가 진짜 최소화돼야 된다 그래갖고 그렇죠. 얘는 이제 등급이 펨토 33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펨토는 잘 아시겠지만 1000조분의 1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펨토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시간, 그러니까 예. 시간축 오차가 1000조분의 1초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청감상으로는 그거를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예. 하지만은 펨토 33이니까 33 펨토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피부적으로는 지토가 제로다. 예. 이제 그리고 이 펨토 33 클럭이 기본적으로 OCXO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븐으로 오븐 그러니까 열 크리스탈. 관리를 잘 하는 엑소인데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44.1kHz 계열하고 예. 48kHz 계열하고 두 가지 입력신호에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클럭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DAC가 바로 요 중간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전 레퍼런스 DAC인 만큼 전원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원부가 이 두 개의 상단의 뭐 DAC와 디렉터에 모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부가 아니에요. 디렉터는 자체 전원을 내부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전원부는 DAC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부 쪽에서도 완전 이 DAC를 온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왜곡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간섭 없이 DAC 작동에 완전히 최적화된 그렇죠. 그런 작동을 보이는 그런 전원부죠. 그렇죠. 예. 공개된 내부 사진을 보니까 진짜 대용량 예. 그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3개 있고 예. 그다음에 그 파워 캐패시터가 제가 세다 말았는데 한 3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나서 파워앰프 드라이빙 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예.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전압 회라까지 해서 총 5개 파워 레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원부까지 분리를 했고 그 안에서 생산한 DC 전기도 5개로 분할을 해갖고 예. 서로 간섭이 없게끔 해갖고 그 전용 케이블, 예. 그 엄빌리컬 케이블, 그러니까 그렇죠. 명칭은 이제 서미트 케이블인데 서밋.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DH에다 전원을 5개 라인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더 캐스케이드 DAC 리뷰를 진행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게 DAC의 극단으로 가면은 과연 이런 극단적인 이런 DAC가 과연 어떤 소리를 내줄까?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막 뭐 아까 뭐 DCS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서로 좀 가는 길은 조금 다른데 그것도 보면은 레퍼런스 DAC들 이게 상위급 보면은 다 이제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또 분리하는 또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네, DCS나 이런 쪽은 클럭을 분리하고, 그렇죠. 예, MSB는 이제 뭐 전원을 따로 분리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재밌는 이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이제 MSB 캐스케이드 DAC 테스트하면서
사용한 시스템은 일단 다즐 램프를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다시 카르마입니다. 예, 카르마의 이니마 베이런 4D죠. 4D.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코나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이 스피커 소리 듣고 뒤로 자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저의 마음속에 어떤 레퍼런스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스피커와 이게 다즐 램프 그리고 소스 기기는 메모리 플레이어는 사용을 안 했죠. 저희가 평소에 사용했던 메모리 플레이어 사용 안 하고 이 캐스케이드 DAC의 전용 이제 모듈, 네트워크 렌더러 모듈을 장착을 해서 그걸로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 3곡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This is a right-away letter. I gotta make it today. Straight to my main inspirer. Says urgent from the USA. It's got this heart inside it. The postage is my soul.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뭐 다양하게 그나마 이렇게 세 곡 중에서는 그나마 좀 다양하게 좀 선곡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뭐 리버티나 이런 곡들라든가 피아노 독주라든가 보컬 이런 거 쫙 들어보면은 일단은 저는 MSB를 예전에 써보기도 하고 리뷰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뮤지컬리티가 좋다. 그러니까 뮤지컬리티가 좋은 이유는 음향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연유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배경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다음 지금은 깨끗함을 넘어서 굉장히 투명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입자가 매우 곱습니다. 이게 매우 고운데 이게 정말 어떤 착색이나 윤색이 들어가서 막 그 색상을 막 입히고 이런 사운드가 아니라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직하면서 아주 곱고 이게 촉감이 막 느껴질 정도의 그런 질감 표현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이 캐스케이드 덱 소리를 이제 처음 들어봤잖아요. 예. 그래갖고 딱 첫 곡을 듣는 순간, DC가 어디 갔지?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 상선약수라고. 예.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거는 어디에나 있지만은 예. 낮은 곳으로 항상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겸허하게. 예. 그러니까 이 등급이 이 정도 딱 되는 순간에 뭐 정말 뭐 광택이 난다. 그다음에 예. 뭐 배경이 칠흑 같다 이런 걸 다 떠나갖고 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앰프하고 스피커 그리고 스피커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 이 정도로 확 뛰는구나. 그러니까 레퍼런스 DAC까지만 해도 야, 입자가 좋다. SMB가 상당히 좋네. 그리고 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딱 되니까 일단 얘가 소스 기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분석을 해보자 했더니 처음에 이제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SMB가 상당하다. 그렇죠. 그리고 착색이 없다. 이런 면에서 얘네가 진짜 이 캐스케이드의 존재 이유가 레퍼런스를 뛰어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거를 처음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DAC에서 이 여러 가지 뭐 입력해서 처리하고 프로세싱, 디지털 프로세싱하고 뭐 디스플레이 쪽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터페이스 관련된 회로들 이걸 DAC에서 디렉터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DAC가 그런 부담에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이내믹스라든가 그러니까 투명도 SMB에서 향상된 것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연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 디렉터에서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를 DAC로 보낼 때도 일반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게 광전송이죠. 그렇죠. MSB에서 사용하는 그 전송 방식인데 뒤에 보면은 캐스케이드 링크라고 따로 있고, 케이블도 일반적인 그런 광 케이블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클럭 신호도 이제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양 케이블 뒷단에 물리적으로 절연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얘네가 이 광 케이블을 쓴 이유도 그 기본적으로는 노이즈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랜스포머 역할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절연된 상태에서 음악 신호만 지금 전송이 되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노이즈를 차단을 했고 전원부 노이즈는 밑에서 또 차단을 해갖고 결국 청감상으로는 SMB가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펜토 수준의 클럭이 두 개가 붙어갖고 작동을 하니까 정말 정확한 소리. 정확한 소리가 나오니까 얘 존재가 스르륵 사라지는 그런 이런 메커니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또 다이내믹스 부분에서 이 DAC가 소스기기 쪽에서 이 다이내믹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 뭐 어떤 음원을 재생하든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어떤 것들은 좀 쥐어 짜내드는 듯한 다이내믹 헤드룸이 되게 얕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많은데 이 DAC는 뭐 기존의 MSB DAC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또 점프했어요, 보니까. 다이내믹스 부분, 세 번째 곡 이런 뭐 피아노 협주곡이나 대편성을 들어보시면 아마 기존의 그런 디지털 사운드에서 맛보기 힘든 광활한 다이내믹 레인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내믹 레인지, 그 다음에 헤드룸 이런 게 되게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능력이 안 되고 헤드룸이 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트리지나 포노 앰프를 들어보면 특히 고음 부분에서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참 이렇게 탈색되는, 들뜨는 느낌이. 그리고
스체럼도 좀 많이 들리고 근데 얘는 정말 여유가 있는 헤드룸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뭘까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멀티덱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개 모드를 그리고 그것도 다 풀 밸런스로 설계를 해서 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넓히고 출력 임피던스를 낮으면은 결국 그 에너지 손실 없이 전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느끼는 청감상 느끼는 제 최고의 쾌감은 역시 헤드룸이 넉넉하다. 어떤 대편성을 듣든 뭘 듣든 여유 있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안락감을 주는 게 바로 이 캐스케이드 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MSB 테크놀로지에서 새로 출시한 캐스케이드 DA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이게 라인업 변화, 라인업 체인지가 지금 출발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디렉터를 DAC에서 분리하면서 일어난 이 일들인데 앞으로 이제 센티넬 DAC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 DAC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